이번 시간은 해리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란 말은 자기 자신이나 또 시간이나 주위 환경에 대한 어떤 연속적인 의식이 단절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해리장애는 의식이나 기억이나 행동이나 자기 정체감 등의 어떤 통합적인 기능에 갑작스럽게 이상이 나타나는 장애를 말합니다. DSM-5에 의한 해리장애 분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해리성 정체감 장애, 그리고 해리성 기억상실증, 기억을 못하는 기억상실증, 그리고 이인증, 갑자기 모두 자신과 타인이 낯설게 보이는 이인증 장애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한 사람 안에 둘 이상의 각기 다른 정체감을 지닌 인격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다중 성격 장애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안에 있는 그 각각의 인격들은 각각 다른 이름과 다른 경험과 또 다른 자아상, 또 다른 정체감 등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진단 기준을 보면은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 진단 기준은 2개 이상의 다른 성격 상태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정체감의 분열을 보이며 일부 문화에서는 빙의 경험으로 기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빙의 경험을 이 진단 기준 안에 넣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요. 이런 정체감의 분열은 자기감 및 자기 주체감의 뚜렷한 비연속성을 포함해서 정서, 행동, 의식, 기억, 지각, 인지와 감각 온도 기능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관찰되거나 보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적인 사건이나 중요한 개인 정보, 그리고 외상적인 사건을 기억함에 있어서 공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억의 실패는 일상적인 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고통을 겪거나 사회적 활동이나 직업적 활동, 중요한 기능에서 손상이 초래되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장애는 널리 수용되는 어떤 문화적 또는 종교적 관습의 정상적인 일부가 아니어야 되고요. 이러한 장애는 어떤 다른 물질이나 신체적인 질병의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DSM-5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빙의 경험을 이 장애의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증상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빙의 빙의는 외부의 존재에 의해서 지배되는 어떤 자기 정체감의 변화나 기억 상실의 어떤 기억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진단에 넣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인격들은 인격들 중에 개인의 원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1차적인 인격이 있는데요. 이 1차적인 인격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또 우울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겠고요. 또 다른 인격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1차적인 인격과는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인격들은 자신의 연령이나 또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나 상식이나 정서나 그리고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인격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지배권을 갖게 되는데요. 바뀌는데 몇 초 만에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격의 수가 2개에서 최대한 100개 이상으로 보고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보고된 사례의 반 이상이 10개 이하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애는 초기 아동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연령에서든 다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만성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재발되는 경향이 높고, 또 변화가 많은 그런 경과를 나타냅니다. 또 첫 증상이 나타난 이후 진단에 이르기까지 평균 6년에서 7년 정도가 이르게 되고요. 40대 후반 이후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물질 남용 시에는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으로는요, 아동기의 외상 경험이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학대나 성적인 학대나 이런 경험들이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이 아동기의 고통스러운 외상 경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5세 이전에 많은 외상을 경험한 아동은 통합된 자기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해서 이런 방어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인격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성장해 감에 따라서 인격의 수나 복잡성이나 분리된 정도도 같이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힐가드의 신해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억압과 해리를 이렇게 비교 설명을 했습니다. 억압과 해리는 마음의 어떤 내용을 의식으로부터 밀어내는 어떤 심리적인 방어 기제로 구별이 되는 어떤 서로 다른 유형의 방어 기제인데요. 억압은 억압 장벽에 의해서 이렇게 수평 분할로 생김으로써 이렇게 무의식을 어떤 경험들을 무의식으로 꾹꾹 눌러가는 형태를 보이는 게 억압이고요. 해리는 해리 장벽에 의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분할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고의 내용들이 이렇게 의식 속에 같이 머물러 있는 경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요, 해리 장애가 학습에 의해서 습득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럴 때 평소하고 다른 어떤 역할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제 주위에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예를 들어서 관심을 받았거나 동정심을 주위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했거나 긍정적인 어떤 보상적인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 이렇게 새로운 어떤 유사한 스트레스가 받을 때마다 그런 새로운 역할의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 빙의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진단이 이 장애로 진단되는 경우가 증가가 되고 있는 원인은 어떤 진단 기준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된 문헌들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 그 증상이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증가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치료 목표는 그 분리된 여러 가지 인격을 통합시켜 주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그렇게 성격으로 쪼개져 있는 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탐색을 하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면서 그 여러 가지 인격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건강한 적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 인격을 중심으로 통합을 시키는 게 바람직한데, 이게 통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각자 그 인격들을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와 치료자 간의 어떤 치료적 관계 형성은 중요하겠고요. 기본이 되겠고요. 어떤 이제 외상 경험을 어렸을 때 겪었던 외상 경험을 드러내서 그거를 해소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최면 치료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의무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리성 기억 상실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해리성 기억 상실증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적 사건이 재경험돼서 불안이 지속되는 장애를 말하고요. 해리성 기억 상실증은 외상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상실해서 고통을 회피하는 장애가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 해리성 기억 상실증은 단순히 어떤 건망증이나 망각으로 설명하기 힘든 굉장히 크고 광범위한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전 생애에 관한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SM-5에서는 해리성 둔주를 동반하는 여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해리성 둔주는 기억 상실증과 더불어 주거지를 이탈하면서 떠돌거나 방황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는 자신 또는 자신의 인생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억은 망각은 하지만 일방적인 상식이나 어떤 비개인적인 정보나 또는 언어나 학습 능력이나 이런 일반적인 기능들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되지 않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심리적인 고통을 주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리성 기억 상실증을 예전에는 시민성 기억 상실증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장애는 기억 장애가 특징적인 증상이지만 의식의 혼란이나 현실 감각의 장애도 수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상실증은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또 갑작스럽게 없어지는 경우도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병률은요,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 해리 장애 중에서 가장 흔하고요. 남자보다 여성에게 많고요. 그리고 사춘기와 청년기에 발병을 해서 노년기에는 드뭅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이제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학대 이런 것들도 장애를 유발하는 촉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원인으로는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부인의 방어 기제를 통해서 위협적인 경험의 내용을 의식으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행동주의적 입장으로서는 기억 상실증은 학습에 의해서 습득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애는 망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어떤 보상으로 작용을 하면서 불안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이 강화되고 증상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요, 해리 장애를 내연적인 기억과 외연적인 기억에 대한 신경심리학적 결과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연적인 기억이라면 의식적인 접근이 어려운 기억이 되겠고요. 아주 무의식에 꾹꾹 눌러놓은 기억, 외연적인 기억이라면 의식적으로 회상하거나 재현할 수 있는 기억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신활동이 지각이나 기억이나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의식적인 자각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자각 시스템 자체에 손상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는 다른 시스템과 연결되는 부분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에 각각의 기능에 영향을 없지만 해리 증상은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로는요, 치료의 초점은 그 상실된 기억을 회복시키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약물 치료와 최면 치료가 최면 치료를 적용하고 있고, 또 정신적인 충격과 정서적 갈등 완화를 시켜주면 기억이 회복이 되므로 어떤 정서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치료자가 지지적인 입장과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이인증 장애가 있겠는데요. 이인증은 자기와 세상에 대해서 평소 다르게 지각을 하는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현실 감각이 일시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이인증을 비현실감과 비교를 해본다면요. 이인증은 자신이 평소와 달리 매우 낯선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느낌을 말하고요. 비현실감은 외부 세계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자, 진단 준거는요. 첫 번째 진단 준거는 이인증과 비현실감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이 되고요. 그리고 현실 검증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이나 신체적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되고요. 이런 증상은 다른 정신장애의 부수적인 증상으로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 다른 정신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면 이 장애의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또 이 장애는 자기 또는 세상과 뭔가 유린된 듯한 지각 경험으로서 지각적인 통합을 실패해서 현실 감각이 일시적으로 손상되는 전형적인 해리 증상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자신이 자아와 분리되고 낯선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마치 자신이 기계처럼 행동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매우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이인증 비현실감을 독립적으로 하나의 장애로 경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불안장애나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과 관련된 증상과 같이 종종 보고가 되고요. 성인의 거의 절반은 일생 동안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아주 단시간에 이인증을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합니다. 특히 이인증은 어린아이가 자기 자각 능력을 발달시키는 그런 시기에 흔히 경험을 하고요. 성인은 뭔가 낯선 곳에 있을 때 일시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인증의 경험은 매우 짧은 시간, 몇 초에서부터 몇 년까지 경험하는 기간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처럼 이인증이나 비현실감은 누구나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험인데 이거를 이제 심각한 상태로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경험이 될 때 병리적인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는 외상 경험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점점 더 흔하게 진단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원인으로는요.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신경 에너지의 감소로 유발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일종의 방어기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을 꾸다가 이건 꿈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꿈을 이제 꿨을 때 이건 꿈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지각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그 불안을 이제 낮추게 되는데요. 이 이인증이나 비현실감도 마찬가지로 어떤 강력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는 그 자신과 현실을
아주 낯선 것으로 느끼게 됨으로써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자신과 실제가 아닌 낯선 것으로 지각함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어 기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인증을 어린 시절의 갈등으로 기인하는 파괴적인 충동과 불안에 대한 박해로 보고 있는데요. 즉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부인함으로써 어떤 수용할 수 없는 자기 정체감을 방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대 정신 분석학에서는요, 인증이 항상 방어 형태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관되고 안정된 자기 통합이 어려울 때, 즉 자신이 쪼개지는 것에 대한 어떤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애적 노력이 실패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이인증 환자들 중에서 어린 시절에 정서적인 학대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과 신뢰로운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하지 못해서 통제 상실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학대는 없는데 이인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가정 분위기가 그러니까 성취가 과도하게 강조된 그런 가족 분위기에서 자라난 독자나 재능 있는 아동으로 자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학대가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나 이 자기애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외부의 인정에 요구를 하게 되는데 아동이 자신을 1인칭의 관점에서 인식하기보다는 3인칭, 즉 관찰자 입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바라보는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의해 부여된 어떤 이상화된 자기의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을 1인칭으로 바라보는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정을 하면서 어떤 부적절감이나 통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 통제 상실감은 자신을 낯설고 기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서 이인증을 촉발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존감에 대한 자기애적 조절의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인지행동적 입장에서는 불안장애와 관련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나 약물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또 누구나 이런 증상을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 증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귀인하느냐에 따라서 병리적이냐 아니냐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상의 원인을 상황적으로 인식해서 귀인하면 그런 증상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증상의 원인을 정신 이상이나 통제 상실이나 뇌 기능 장애로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 불안 수준이 증가하면서 이 이인증 증상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치료로는요, 정신분석자 입장에서는 외상적인 기억을 이렇게 기억해내게 해서 기억을 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또 낮은 자존감을 높이는 게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적 입장에서는요, 증상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그것을 파국적으로 귀인하지 않도록 돕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증상이나 이러한 행동들을 글로 쓰게 해서 증상을 관찰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불안과 회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내면적 상태에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않게 하고 자기 초점적인 주의 성향을 변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기분 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위한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리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